저는 화해업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꽃을 키우고 있는데 원래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바로 유리시공, 건설의 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유리공을 했더랬습니다. 그렇다면 유리공은 어떤 일을 하냐? 쉽게 설명드리면 고층 건물 외장이 유리로 덮여 있을 텐데 그 건축물 유리 외장을 끼우거나 입히는 일을 합니다. 일단 크레인이 유리를 들어 올려주면 유리공이 제자리에 장착을 하고 고정이 되도록 외부에서 코킹 공사를 해주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건설의 꽃이라고 말하느냐? 그건 바로 밧줄 한 가닥에 몸을 의지하며 한 손에는 코킹총을 들고 이리저리 반동을 주면서 이쪽 저쪽 움직이고 있노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감탄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건설 현장에서는 유리계의 전설 쌍권총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왜 실리콘 쭉 짜주는 총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통 하나씩 차고 일할 때 저는 양손에 하나씩 2개 차고 왼쪽 오른쪽 자유자재로 발포를 하니 남들이 그러더군요. 마치 미국 개척시대에 전설의 서부사나이 쌍권총 닮았다고. 하여간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을 적에 그 밑에서 바라보던 웬만한 시민들은 깍! 오빠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자지러지는데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피곤하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두 분도 알다시피 이 건설의 역군들은 비오는 날이 정규휴일 아닙니까? 어느 비오는 날 꿀맛 같은 휴일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작업 반장님께서 전화를 해서 한강변 근처에 유리 마감 공사가 있는데 내일까지 유리공 6명을 긴급하게 소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무지하게 유리가 많다고 하면서 한 달 정도 일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연락망을 돌렸지요. 한때 밧줄에 발이 묶여 30분 정도 매달린 적이 있었던 남가자동 매달린 발 형님, 그리고 코킹 쏠 때마다 가스 분출이 바로바로 터지기 때문에 마치 압축기를 보는 것 같다고 붙여진 봉천동 압축기 형님, 그리고 밧줄이 풀어져서 떨어져 죽을 뻔했던 우이동 풀어진 밧줄 형님들께 연락을 해서 형님들 소집하고 그 건축 현장에 도착하니 아마도 카페, 음식점 등을 하려는지 건물 전체를 유리로 감싸는 형태로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그 밑이 바로 강이라서 유리 외장 공사를 하려면 결론적으로 강 위에 매달려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이동 풀어진 밧줄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쌍권총아, 이게 물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디 쪼까 힘들겠다잉. 그러게 말입니다요 형님. 그래도 해야지요. 저는 형님들과 이러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한 달 동안 무사히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마지막 날. 다른 부분은 거의 완공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유리 외부 공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외벽 6층 높이에 매달려 일을 하고 있노라니 참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도 보이고 삶의 즐거움과 생로병사의 아픔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문득 땅을 보니 번개탄 불빛이 피어오르면서 거기에 삼겹살이 지글지글 타오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참 이때까지도 제가 제 운명을 모른 채 빨리 끝내고 내려가서 삼겹살이나 먹어야지 이랬거든요. 하여간 옥상에서 다시 한번 밧줄 점검을 한 다음에 휴대폰이 강물에 떨어질 것을 생각해 옥상에 놔둔 채 끈을 타고 활용점정에 그 마지막 점을 찍듯이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이 되었기에 저는 바로 밧줄을 풀면서 밑으로 가볍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고가 발생했던 거지요. 제가 밧줄 길이 계산을 약간 차고 하는 바람에 글쎄 밧줄 길이가 2층 높이에서 딱 멈춰버렸지 뭐겠습니까. 아니 땅에 닿기엔 밧줄이 한참 모자라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미 풀어진 밧줄이라 다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여유있게 형님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형님들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형님, 매달린 발 형님, 압축기 형님, 아무도 없어요. 저 매달렸어요. 저 좀 올려주세요. 그러나 제 목소리는 그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상공을 한번 휘젓고 다시 제게 돌아오더군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삼겹살 굽고 있는 장소는 건물에서 한참 떨어진 앞마당 쪽이고 제가 매달린 쪽은 그 큰 건물의 뒤편, 즉 강물 쪽이라서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어느 누구 하나 이 한적한 건물 뒤편 목소리에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해는 어둑어둑 지고 있는데 그때 옥상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아마도 형님들이 나를 찾는 거구나. 감이 왔지만 받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도 저는 그래 우리 형님들이 오지 않는 저를 이상하게 여겨서 한 번쯤은 뒤돌아오실 것이다. 그럼 그때 가볍게 구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님들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중에 알고 보니 글쎄 그 남가자동 매달린 발 형님께서 제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셨다지 뭐겠습니까. 아이고 그놈 또 내뺐구만. 그놈이 원래 지 마누라한테는 꼼짝 못하자녀. 틀림없이 지 마누라 전화 받고 집으로 도망쳤을 거구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뭐 몇 번 마누라 금명을 받고 형님들이 술 먹자고 할 때 빠져나간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저 그 밧줄에 매달려 엉덩이도 아프고 팔도 저려오는데 더 미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강가의 모기떼들이었습니다. 산속의 모기가 강력하다지만 이 강가의 모기들도 진짜로 무지하게 강합니다. 청바지를 뚫습니다. 모기들이 대롱대롱 매달린 저를 보고 하니 고맙게실이 누가 저기에 고깃덩어리를 그대로 매달아놨대? 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공격을 하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쪽 저쪽 반동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기를 헷갈리게 하는 거 말고는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나온 부위가 얼굴이라 그런지 아주 얼굴 쪽만 집중 공격을 하더만요. 저는 그 모기는 진짜로 싫어합니다. 이 모기들이 얼마나 야비한 줄 아십니까? 아니 이것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먹은 데를 또 먹습니까? 이게 모기로서 할 짓입니까? 예?
하여간 그 와중에도 중간에 잠이 오더군요. 그래서 그 뜯기는 와중에도 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 그때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급해지는 그 생리현상 아시지요? 매달린 발 형님과 풀어진 밧줄 형님이 그 생리현상 해소를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 강가로 왔던 겁니다. 그때 정말이지 눈물 콧물 범벅되어 외쳤습니다. 형님, 흑흑, 나 좀 풀어주세요. 형님, 저 위에 매달려 있어요. 형님, 그날 형님들 덕분에 4시간 만에 풀려나긴 했는데 말도 마십시오. 그 병원에 2박 3일 입원했습니다. 아마도 모기한테 많이 뜯겨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제 별명이 쌍권총에서 모기 물린 쌍권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하게 충격 먹고 그 뒤부터 이렇게 화훼업에 종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장미나 수국꽃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꽃시장에 놔두는 장미나 수국꽃 중에 제 땀으로 키워진 꽃이 꽤 된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밌고 고생해서 전업에 성공했다고 생각되시면 격려 차원에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